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코로나 계엄령, 교회, 결혼식 사실상 금지, 노래방, PC방은 금지, 실내 50명, 실외 100명 모임 금지, 최악의 경제위기, IMF 현실화되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수도권 교회 예배, 클럽, 뷔페, 노래방 금지, 수도권 노래방, PC방 문 닫고 대면 예배도 금지한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결혼식 300명 예약했는데 50명만 불러요? 돈은요? 자, 코로나 재확산의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마이너스 2%대 성장률 나올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증시 변동성 커지고 미배당주로 눈 돌리는 개미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더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폐에 빈 공간이 생기는 새 증상이 잇따라 발견됐다. 높은 사망률을 나타냈고, 질본은 말레이시아 변종 코로나 새로운 변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염력 증가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건데요. 방역당국, 백신 아직 요원하다. 식사 후 바로 마스크 써야 한다. 자, 정 총리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했고, 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자, 집합 모임 행사에 대해서 또 실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50인, 또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요. 그래서 집합과 모임 행사를 일제 금지합니다. 또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교는 원격 수업을 하겠다. 유치원, 초중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1로,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유지하겠다. 다중시설의 공공기관은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은 중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을 중단시키겠다. 그의 다중시설 방역수칙을 준수를 강제화하고, 다중시설 이용은 운영 제한 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는 유연 재택근무를 인원 제한을 하고 전 인원의 2분의 1, 민간은 유연 재택근무 등 인원을 제한을 권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강제하는 건데요. 이 같은 행정령을 발표해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대본은 이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행사나 사적인 모임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교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교회 외 다른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볼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해서 차별이 생기죠. 자, 정 총리는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공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12종의 고위험시설은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람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의 피해가 굉장히 크겠는데요. 실내 스탠드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그 다음에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 뷔페, PC방도 매우 크겠죠. 하여튼 그 해당되신 분들은 그야말로 경제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데요. 이 당사자들을 합치면 엄청난 인원이 또 극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피해가 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등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번 조치로 사실상 결혼식을 열거나 결혼식 뷔페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만약 결혼식장 내 공간이 완전히 불활되어서 하객을 50명 미만으로 나누어서 앉아 이동과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시식이 진행되고 이를 방송으로 보게 되면 행정조치를 위반 아니다면서, 하지만 식당에 모여서 다 같이 사진을 찍고 축하하면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 주최 측은 물론 참석자도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예식장 등 계약 파기 등으로 이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은 보상 및 중재가 가능한지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니 아직 그런 것을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많은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긴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한 경제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도권 상황이 심각해 이번 주 내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유통물류센터에 고위험시설에 해당되지만 정부는 유통물류센터는 필수 산업시설의 성격인 점을 고려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자, 어린이집 휴원에 들어갔고 유치원 학교 등교 수업은 일일 등교 수를 줄여서 밀집도를 낮추는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최악 시나리오, 현실화 마이너스 2%대 성장률 나올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발표했던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분기 세계 코로나 정점을 전제로 해서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한은은 기본 시나리오를 전제로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를 제시했는데 이는 국내 대규모 재익산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서울과 경기에서 인천까지 확대되면서 민간 소비가 강성되는 것만큼 정부가 기대했던 V자 반등은 요원해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상 V자 반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에 이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개별 소비세 인하 등으로 2분기 플러스로 전환된 민간 소비가 3분기 다시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해외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돼서 수출 부진 및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엎친 데 덮친 격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된 비관적인 시나리오, 자, 극단적인 시나리오인 마이너스 2% 성장률이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한은이 지난 5월 28일 발표했던 경제전망 시나리오 가운데 세 가지 중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전 세계 확진자가 3분기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제한 것이었는데요. 국내 상황은 전제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식화된 경제 전망인 기본 시나리오에서 국내에서 대규모 재확산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당시 한은 총재는 기본 시나리오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재확산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기초를 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8월 27일 발표된 8월 경제 전망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시나리오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8월 27일에 이제 발표될 것이 이제 상당히 주목되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매우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요.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대유행 조짐을 추가적인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경우 IMF 마이너스 2.0% 전망 수준에 준하는 마이너스 2%대 연간 성장률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국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상황까지 나빠져서 한일 경제 성장률 전망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상반기도 생각보다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도 매우 어려울 것을 가능성을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풀어서 버텼던 2분기 민간 소비가 3분기에 다시 역성장한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염두에 두고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까지 2단계 거리두기를 선포해서 민간 소비 추락은 그야말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50인 이상 집합금지와 고위험시설의 운영 중단과 원격 수업의 전환, 재택근무의 권고 등의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8일 이미 최대한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기대했던 3분기 V자 반등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3.3%까지 떨어졌지만 이마저도 민간 소비가 더 떠받친 덕분이었는데요. 코로나 확산을 초기했던 1분기 민간의 소비 증가율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6.5%까지 떨어졌습니다. 2분기 재난지원금, 개별 소비세 인하 등 부양적 힘입어 1.4% 소폭 플러스를 전환했었는데요. 전 세계 코로나 확산세에 잦아들지 않아서 수출이 민간에 대시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0일 수출 금액은 작년과 같은 기간보다 무려 마이너스 23.6% 줄면서 감소폭이 다시 두 자수로 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을 구성하는 각 경제지표에서 코로나 확산의 1차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재확산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코로나 환자가 폐에 공간에 생기는 새 증상을 발견이 잇따랐다. 높은 사망률 나타난다 이런데요.
폐세포가 개사해서 폐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는 폐공동 증상,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증 환자에게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높은 사망률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코로나19 환자에게 폐공동 현상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아랍에미리트, 다부다비,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병원 연구진은 지난 2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코로나19 683명의 폐를 컴퓨터 단층 촬영, CT 촬영 등으로 관찰한 결과 그중 12명이 폐 공동 증상을 보였다고 17일 논문을 통해서 사전 공개 사이트 바이오 아카이브에 발표했습니다. UAE 연구진에 따르면 폐 공동 증상이 발견된 12명은 모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증 환자였고 중증 환자 110명 중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찰 기간 동안 절반의 6명이 사망했고 연구진은 중증 환자 폐 공동은 드물지 않는 높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정시 변동성이 커졌고 미배당주로 눈 돌리는 개미들이 늘었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지수는 이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우존스도 이렇게 27,778 변동이 크게 없고요. S&P 500 지수 3,389.79, 나스닥 100은 11,399.03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11,210 변동이 크게 없고요. 뉴욕 증시 또한 큰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좀 틀리는데요. 한국의 이제 상황을 좀 보면 코스닥 지수가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이게 빠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더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8월 13일, 14일, 그 다음에 18일, 19일인데요.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내려갔다가 지금 잠깐 800, 지금 현재는 814.23인데요. 자, 어쨌든 한국의 상황은 만만치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불안한 요소로 보이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 또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8월 8일, 13일, 19일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급속하게 좀 낮아지고 있죠. 꺾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주식은 변동성이 좀 커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상당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는 큰 변동성은 없는데요. 1183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 때마다 이제 달러 가격이 급상승했었는데요. IMF 때 2008년도 리먼 브러스 사태 때 급격하게 뭐 2배, 3배로 이렇게 상승했었죠. 어쨌든 지금은 1183달러로 크게 변동은 현재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지수 또한 큰 변동폭이 없고요, 아직은요. 그래서 지금 달러 지수 오늘 현재는 이제 92.27로 큰 변동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직은 큰 물론 이제 미국이 있지만요. 어쨌든 지금 그 개미들이 기존의 성장 중심으로 주식을 장부하고 담았다면 최근에는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한 미국의 주식을 사들이는 데 집중하고 있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변동성이 켜지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배당주가 더 매력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배당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어서 매달 분기마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서 현금 흐름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이제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한모 씨는 현재까지 사들인 미국 정부 배당률을 따져보면 연 4 내지 5% 안팎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현재 환율로는 매월 30만원 수준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장기 투자 측면에서 당장의 주가에 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배당주 투자로 관심을 돌리고 있고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배당 성향이 강한 미국 기업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여서 배당금으로 월세 낸다는 인증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투자자들이 꼽는 미국 배당주의 가장 큰 장점은 강한 배당 성향이고 미국의 경우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한 기간에 따라서 종목을 구분할 정도로 배당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배당금이 50년 이상 증가한 종목은 배당
킹이고 25년 이상은 배당 귀족, 10년 이상은 배당 챔피언, 5년 이상은 배당 블루칩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배당 주식 좀 더 안전한 미국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배당 킹으로 올라갈수록 안정적으로 배당금이 지급되지만 배당 성장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배당 블루칩으로 갈수록 배당 상승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다만 국내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 등은 아직 배당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자 사이에선 베이비 배당률 5.1, 리얼티 인컴 4.5, 필립스 머리스 5.95 등이 안정적 배당주로 지목하고 있고, 또 오메가 헬스케어, 인베스트 8.22, 알트레아 그룹 7.89, AT&T 6.75 등은 고배당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국내에선 미국 배당주를 분석할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시킹 알파, 모닝스타 등 현지 투자 분석 사이트를 활용해서 정보를 있고요. 특히 일부 투자자가 커뮤니티에서는 현지 애널리스트들이 배당금 관련 보고서를 번역한 내용도 심심치 않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미국 배당주 투자도 주식 투자의 일종인 만큼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 기업 실적이 크게 악화돼 배당하지 않거나 대폭 줄은 형태의 배당 쇼크가 올 수도 있고, 주가 하락에 따른 배당금보다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투자 관계자는 고배당주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주에서 우선 투자한 후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편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배당주의 경우 성장성이 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을 철저히 분석한 후 투자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책임과 소득은 본인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 7번 말레이시아 변종 코로나 새로운 변이 아니다. 전염력 증가 근거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18일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이 발표한 바이러스 D614G는 새로운 변이가 아니라 4월 이후 북미, 유럽,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GHGR 그룹 바이러스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된 초기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10배 강한 변종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백신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국내 방역당국은 이미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롭지 않는 변이라고 분석한 것인데요. 질병관리본부는 G614G는 세포에서 증식력이 2 내지 9배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바이러스 전파력 증가의 직접적인 증거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백신 아직 요원하다, 식사 후 바로 마스크 써야 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권준욱 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대응수단은 거리 두기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난 후, 커피를 마시고 난 후 바로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해달라면서 현재 상황은 방역 조치만으로 확산세를 막을 수 없고 국민의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라는 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매우 요원한 상황이고 우리가 가진 수단은 거리두기밖에 없다는, 현재는 거리두기밖에 없다면서 지금 거리두기를 하면 아마 이달 말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세가 이렇게 증가되고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자, 부본부장은 당분간 확진자도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방역 당국자로서는 종교시설에서의 감염 전파 위험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교시설 중심으로 추가적인 방역 조치,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권 본부장은 이제 카페, 식당 등에서 일상 마스크 착용이 정기화된다면서 쉽게 말해서 밥 먹고 난 직후, 커피를 마시고 난 직후엔 바로 마스크를 쓴다라고 생각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타인과 함께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할 수 없는 행위는 하지 말아달라면서 이동을 줄이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면 바이러스 전파를 코드를 찾지 못하고 기세가 꺾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기 예배는 물론 다른 행사, 시설 등 수련회라든지 워크숍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행사도 절대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나기는 피해하고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따라서 경제활동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어내고
위기를 대비해서 달러의 현금 확보는 늘 소중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특정 정치라든지 정치적으로 이해득실로 활용한다든지 옥죄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히 배제돼야만 신뢰를 얻겠고 또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